탑5 안에 1위가 라이브 고즈온이고 3위가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역주행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좀 싶기도 하고 좀 긴가민가 해요, 여러분. 이게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본을 찬양을 할까? 그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또 막 젊은 친구들은 일본 우길기를 여기다가 문신을 해놓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돌아다녀요. 제가 좀 예전에 느꼈던 서러움도 조금 풀리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시청자 여러분, 살림하는 미국 아빠 제이티입니다. 저는 미국 아리조나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기 아빠예요. 이제 미국의 일상, 그리고 미국 이민 이야기, 그리고 제가 BTS를 좋아하다 보니까 BTS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주제를 좀 가지고 미국의 이민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나도 큰일이 벌어져가지고 BT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BTS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께서는 영상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빨래를 개고 있으니까 이게 주작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제가 빨래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지금 땡스기빙 때 우리 와이프 이제 가족 식구들이 여기 와가지고 며칠 동안 있다 보니까 이불 빨래부터 해가지고 그동안에 아이들 쌓아놨던 빨래들, 저희 와이프 빨래, 제 빨래 너무 많이 쌓였어가지고 어제 밤새 내내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만큼 쌓였어요. 좀 더 있는데 빨래를 좀 개면서 집안일을 좀 하면서 영상을 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집안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개면서 천천히 BTS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BTS 완전 전문가는 아니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저하고 비슷한 연배시거나 제가 40대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살림하는 미국 아빠 때문에 처음 들어본 BTS 노래도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고, BTS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정말로 찐 아미분들, 정말로 전문적인 BTS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김영대 평론가님 같은 분들도 있고 대학 교수님들도 BTS 관련돼서 정말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채널에 들어가시면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뉴스나 온갖 곳에서 다 도배를 했더라고요. BTS가 빌보드 1위를 했다. 근데 이제 의미를 두는 게, 그동안에 또 다이너마이트도 1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말로 부른 노래가 1위를 했다. 와, 이것은 정말로 대단하긴 대단한 거죠. 이거 대한민국 만세라도 불러야 하나요?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BTS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게 이제 국뽕 이야기를 내가 해드렸었어요. 그냥 대놓고 한번 국뽕 이야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한국의 자동차 이야기, 한국의 전자제품 이야기, 미국에서 얼마나 한국의 자동차가 그리고 한국의 전자제품이 급성장해왔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었고, 그때 국뽕 3편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편에는 싸이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와 이제 BTS가 정말로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한국의 위상을 너무나도 올려주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뽕 3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나름대로 대놓고 국뽕 이야기인데 한번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정말로 이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어제는 제가 해외 기사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 같은 데가 정말로 멋있는 헤드라인 기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기사들은 보니까 BTS가 정말로 역사적인 1위를 했다. 또 어떤 기사들은 BTS가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기사들이 정말로 멋있는 헤드라인 기사들로 이뤄진 이제 해외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이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 솔직하게 저는 1위를 할 거라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미국에 사는 입장에서 왜 1위를 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을 했었냐면요. 핫백 1위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라디오의 그 점수를 정말로 포인트를 정말로 높게 매기는데, 이게 미국 라디오 시스템에서는요, 한국처럼 아시지만 한국처럼 이제 DJ분들이 이제 라디오에서 게스트하고 얘기도 하다가 또 음악 한 곡 틀다가 퀴즈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또 얘기도 하다가 노래 또 한 곡 나오고 요런 시스템이 아니라, 노래가 하나 나오면 계속 노래만 나와요. 컨트리 음악이면 컨트리 음악만 쭉 나오고, 재즈면 재즈 음악만 나오고, 올드 복고 음악이면 복고 음악만 나오고, 요즘 유행하는 음악이다 하면 요즘 유행하는 음악만 나오고, 그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 라디오 틀어놓고 그냥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들, 특히 트러커라던가 운전하시는 분들 라디오 그냥 계속 틀어놓고 노래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라디오에 자기가 못 알아듣는 다른 나라 말로 노래가 나오면 당연히 그냥 바로 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트러커라든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자기가 못 알아듣는 비영어권의 음악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까 라디오 DJ들도 그만큼 비영어권의 음악을 선곡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 BTS 아미 분들이 너무나도 대단한 노력을 해서 제발 좀 BTS 노래 좀 틀어주세요. 그렇게 리퀘스트를 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런 과거 스토리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 노래가 한국 음악이다 보니까 이게 라디오에서 선곡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라디오 점수가 좀 낮게 측정이 되면 아무래도 그 빌보드 차트 순위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위를 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냐. 상위권에는 가더라도. 그랬는데 그 모든 예상을 뒤엎고 앨범이 나오자마자 1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트리밍 점수라던가 다른 뭐 판매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음반 판매율이라던가 이런 뭐 다른 점수에서 이걸 다 커버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팬덤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더 대단한 것 같고 해외에서도 그걸 정말로 높게 사고 대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지민 씨께서도 이제 트위터에 이제 딱 남기셨던데 그래도 아미분들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 트위터에 예쁜 글을 남기셨던데 제가 지민 씨를 너무 좋아하는데 지민 씨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뭐 다른 멤버분들도 다 좋으신 분이고 저도 다 다른 멤버분들도 좋아하긴 하는데 지민 씨 그 트위터 글 보면서 정말 좀 저도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탑5 안에 1위가 라이프 고즈 온이고 3위가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역주행했어요.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좀 싶기도 하고 좀 긴가민가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탑5 안에 그러니까 똑같은 가수가 그 두 곡을 들어가 있던 경우가 제가 한번 하도 이번에 기록이 많아가지고 다 적어봤어요. 동시 두 곡이 탑5 안에 들었던 경우는 2009년에 블랙 아이드 피스 가수 아시나요? 저도 과거에 좋아했었는데 블랙 아이드 피스의 붐붐포라는 곡하고 I got a feeling 이 노래 있거든요. 그 곡이 2009년 이후로 지금 11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뭐 이 기록들만 따지면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냥 기록들 한번 읊어볼게요. 요즘 뭐 뉴스에 좀 도배를 해놨던데 뭐 뉴스 보시면 그 기록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빌보드 62년 역사상 처음으로 영어 음악이 아닌 게 데뷔하자마자 핫백에서 1등한 게 62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린 게 이게 포브스 잡지, 포브스지의 연예 전문 기자 중에 이게 브라이언 롤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방탄 팬이신가 아니면 방탄에 지금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시나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기사를 올리시는데 너무 좋은 기사가 많아요. 혹시 구글에 포브스 근데 좀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좀 해석을 해야 하긴 하는데 포브스지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브라이언 롤리 분께서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이 기록들을.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의 그 기사를 한번 번역을 해와가지고 한번 봤어요. 역사적으로 이게 보니까 핫백하고 빌보드 200에 동시에 1등을 한 게, 그러니까 앨범을 내자마자 동시에 핫백하고 빌보드 200에 1등을 한 게 역사적으로 테일러 스위프트 다음으로 BTS가 처음이랍니다. 이 기록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BTS가 그 다이너마이트가 핫백에서 1위를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비지 러브까지 치는 거예요. 세비지 러브는 솔직히 말하면 그 제이슨 아저씨가 뭐 자기가 뭐 열심히 잘해가지고 1위를 했다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욕을 많이 드셨지만 BTS가 거기에 같이 콜라보를 안 했다면 1위를 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음악까지 이제 1위로 쳤을 때 그 많은 기자분들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1위를 했었고 세비지 러브가 그 다음에 또 1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라이프 고즈 온까지 1위를 하면 이게 거의 3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거의 3달 안에 그 핫백에 1위를 했던 가수가
어떤 또 뭐 뉴스 기사에는 뭐 비지스만 했었다, 비틀즈만 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연예전문 기자분께서 쭉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두 번째로 빨리 한 사람이 뭐냐면요. 1978년에 비지스라는 그룹 아시죠? Saturday Night Fever 앨범의 How Deep Is Your Love 그 노래 아시나요? How Deep Is Your Love 유명한 노래인데 Stayin' Alive, Night Fever 이 세 곡을 2달 하고 3주 안에 3번을 1위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빨리 한 사람은 1964년에 비틀즈가 I Want to Hold Your Hand 이 노래 저도 아는데 그리고 She Loves You 그 다음에 Can't Buy Me Love 이게 2달 하고 3일 만에 핫백에서 1위를 한 거야. 2달하고 3일 안에 핫백에서 1위를 3번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빨리 한 건 비틀즈고요. 그 다음에 2달 3일 그리고 비지스가 2달하고 3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BTS가 이제 3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제가 봐서는 이 기록이 이게 3달 안에 핫백 1위를 하려면 거의 앨범 하나가 핫백 1위 곡이 한 3곡 나오거나 막 이런 식 개념이어야 하는 건데 와 그게 가능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것도 그것이지만 과거에 뭐 그래미 관련된 것도 나왔었고 과거에 뭐 BTS가 이런 뭐 핫백에도 일을 했었고 다이너마이트 관련돼서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와줬지만 이 정도까지 막 언론에서 BTS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대단하게 BTS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도 와 왜 이제야 와서 왜 이렇게 BTS를 좀 빨아주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라도 좀 알아주니까 다행이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과거부터 좀 많이 좀 챙겨주지 하는 좀 아쉬움도 들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과거에 이제 국뽕 이야기도 했었던 게 제가 일본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과거부터 워낙에 미국이란 사회는 정말로 일본 문화가 거의 지배를 하다시피 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많이 사랑을 했고 일본 제품을 너무나도 사랑을 했고 자동차면 자동차, 전자제품, 뭐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그리고 뭐 닌텐도 거기다가 뭐 일본 말, 일본 애니메이션 정말로 일본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미국을 잠식을 했었죠. 그래서 일본 하면 아마 미국 사람들은 거의 아시아 나라라고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저 아시아에 있는 또 다른 뭔가 미지의 나라, 뭐 게이샤, 사무라이 막 뭔가 멋있는 것처럼 막 일본의 제국주의를 막 멋있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첫 이민으로 왔을 때 그게 너무 슬펐거든요. 왜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 문화가 너무 좋은 게 많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한데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본을 찬양을 할까? 그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뽕 3편으로 제가 그래서 그 일본 문화를 뛰어넘고 있는 그 한국 전자제품, 한국 자동차, 그리고 싸이군, 그리고 BTS 이야기까지 제가 그 말씀 드렸었던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일본 문화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막 일본 문신, 하다못해 제가 장을 보러 가면, 어떤 막 젊은 친구들은 일본 우길기를 여기다가 문신을 해놓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돌아다녀요. 미국 백인인데. 뭔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식도 없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로 일본의 제국주의 문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잠식을 했구나. 언제쯤 우리나라도 문화 강국인데 언제쯤 우리나라가 우리말로 한국말로 한글로 된 말 또 한국말로 부르는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하다못해 내가 2달 전에 한 달 전인가 쇼핑몰에 티셔츠를 사러 갔더니 티셔츠의 로고에 일본말로 나이키 로고가 된 거 팔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참 일본에 대한 그 미국 사람들의 사랑이 크긴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너무 씁쓸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말로 부른 이 노래가 정말로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한 거예요. 미국말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라틴어로 부른 노래는
가끔 이제 인기가 있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비슷한 영어권이잖아요. 알파벳을 쓰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남미 쪽 분들이 미국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좀 이해가 가지만 아시아 쪽이라고 하면 거의 뭐 일본이 저희 또 판을 다 깔아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그 일본 문화, 일본 자동차부터, 일본 전자제품부터, 일본 이제 이런 대중문화 관련된 뭐 J-pop 이런 건 워낙에 우리가 다 뛰어넘었고, 이제 우리 한국 노래까지 이제 핫백에 일을 하고 나니까 정말로 국뽕이 차오르는 거예요. 제가 좀 예전에 느꼈던 서러움도 조금 풀리는 것 같고, 예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제가 너무 능력이 없고 무능력해가지고 한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제가 좀 잘리고 나서 오갈 데 없을 때 한국 분께서 운영하는 스시 가게에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거기서 키친에서 설거지도 좀 하고 하다가 스시 가게에서 스시를 좀 이렇게 배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한국 그 셰프분이 아버님인가가 일본 사람이고 어머님이 한국 사람이었고 그 딸은 그 옆에서 배우고 있는 셰프들이 다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거의 한 90%가 일본 셰프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밑에서 일하면서 그 한국 셰프가 이제 반반인 거죠. 반은 한국 사람이고 반은 일본 사람인데 그렇게 한국욕을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제 앞에서. 한국 사람들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국 문화는 뭐 쓰레기 같고 막 이상한 소리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옆에서 정말 열불이 났었는데, 그런데 이제 더 잔인했던 게 이것들이 그 사람들이 일본말을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일본 애들 막 챙기면서 막 그렇게 일본을 띄워주면서 일본을 챙기면서 그 옆에 있는 일본 애들은 그렇게 일본 애들은 이게 강한 사람들한테는 잘 달라붙잖아요. 약한 사람들한테 같이 깔아뭉개고 그렇게 제가 좀 차별을 당했었거든요. 그 옆에서 저는 아무 말도 영어도 그때 잘 못했을 때고 내 앞에서 그 사람들은 일본말만 했었거든요. 거기서 그 일본 애들은 항상 자기들 일본말만 하면서 막 웃고 농담하고 하면서 조금 한국 문화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조금 저도 약간 제가 이지메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지메가 왕따 비슷하게 당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좀 서러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엄청 자랑스러워했거든요. 막 자기는 일본 사람인데 자기는 뭐 태양의 후손이고 막.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좀 그런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막 일본 자동차, 일본 전자제품 막 모든 게 다 일본 대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그런 서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국뽕편을 예전에도 제작을 하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지금 서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J-pop이 지금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BTS를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지금 이제 일본을 앞서가려고 했고, 이제 뛰어넘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로 거의 다 와가지고 앞서가고 있고, 대중문화 면에서도 정말로 너무나도 한국 대중문화가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BTS가 핫백에서 1위를 한 게, 이것은 그냥 BTS만의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미국에 있는 우리 해외 동포가 250만 명입니다. 250만 명의 정말로 감격스러운, 이거 승리라고 해야 하나, 이거 대한민국 만세라고 해야 하나, 정말로 이게 감격스러운 게 있어요. 해외에 살고 있는 교민분들은, 어떤 분들은 외국에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 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국 사람들 상대로 사기친 사람도 많이 있고 막 그런, 어디 가나 나쁜 사람들은 있죠. 그런데 정말로 좋으신 분들 많아요. 항상 그 한국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 도움을 줄까, 그런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많고, 나이가 드셔서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정말로 1세대로 미국에 넘어와서 너무나도 지금 멕시칸 친구들이 바닥을 잡고 있는 막 설거지부터 해서 청소부터 해서 막 몸으로 힘들게 일궈 넣으시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 넣으시고 힘들게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한국이란 나라는 특별한 거거든요. 정말로 마음속에 정말로 예전에 과거에 한국 사람이라고 차별받고 힘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시당하고, 일본 사람들은 대접받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그런 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BTS가 한국말로 한국 노래를 한 게 1위가 62년 만이래요. 이 노래가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한국 위상이 올라가고, 얼마나 또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겠어요. 이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우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숟가락을 얹은 거죠. BTS에게. 저희도 숟가락을 정말 얹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격스럽고 제 아이들도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지만 너무나도 한국 사람이란 게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뭔가 이게 주제가 없이 너무나도 이런저런 막 얘기가 섞여버렸어요. 너무나도 제가 흥분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논점을 흐리기도 했네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빨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